여의도민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는데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일본에 대입했을 때 한국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냈어요. 또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나머지도 보면 야, 우리 코스피 뭐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이유들이 상당히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앞서서 제가 지난편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마 자막 나갈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게 일본 증시를 올리는 마중물이 됐다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보고 주식 투자하는 내 돈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기업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실제 실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요. AI. AI. 자, 우리는 아니 교수님 AI 때문에 돈 번 건 한국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일본은 반도체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못해서 경쟁력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반도체 기업이 가져다 쓰는 소재, 부품, 기계 장치는 죄다 일본 거지. 소부장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대호황과 맞물려서 일본에도 반도체 전방, 후방 관련한 회사들이 전부 떡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공급망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맞물려 있었던 일부 공급망들이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대만과 일본이 짬짬이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일본의 어떻게 보면 주가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AI 테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성을 발휘했고,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라고 불리우지만 그 자동차 안에도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더 많이 늘었어.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센서라든가 비전 인식 기술은 소니를 비롯한 일본의 소부장 회사들이 또 타이트해. 그러다 보니 이것도 우리는 자동차라고 분류하지만 AI, 반도체 이렇게 포함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야. 이런 회사들이 정말 우리 못지않게 큰 호재를 맞닥뜨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급부상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래서 유럽 외 관련 회사들과 비교했었을 때 기술주들, 자동차들,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망 비중이 유럽 대비 독일이나 다른 비슷한 그 소부장하는 나라들 있잖아. 네. 오히려 일본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니케이가 적극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은 현금만 쟁여놓고 그 관료화된 일본의 회사들이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했어. 그런데 일본 아베노믹스가 신규 투자를 하라면서 전기 자동차의 센서 부분 아니면 새로운 반도체 시장의 뭐 부분 이걸 투자를 했잖아. 근데 일본은 또 투자를 하면 그 조직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짜 일개미들처럼 몰려드는 건 있잖아. 네, 그렇죠. 그 기업이 결국 의사결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 성과가 나온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주가 견인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이어진 거야. 내가 그래서 실적을 찾아봤어요. 네. 얼마나 실적이 높아졌느냐 쭉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냐면 2024년도 4분기가 일본 기업의 세전 이익이 28조 엔이었는데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3%는 금액이고, 네.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매출액은 398조 엔이었는데 이 금액은 1954년 통계 이래 최고치야. 물론 경제가 커지면 매출액도 커지는 것도 맞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 30년 동안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었던 연도도 없는 건 아니었거든. 네, 그렇죠. 그런데도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거 대단한 거고, 제조업은요 요즘 평균 이익률이 15%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 제조업의 이익이 최근 증가가 26.7%가 증가했어. 그러니 야, 이거 정말 일본의 기업들의 체질이 개선됐구나. 확실히 실적까지 이어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실적을 올라가는데 또 모두 견인했느냐? 물론 내부의 기술력이라든가 엔지니어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아베가 요거 하기 전에 했던 게 뭐야? 엔저. 엔저.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먼저 정부가 선투자를 해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화 가치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엔화 가치 떨어지니까 일본의 가격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앞에서 해야 될 일과 뒤에서 해야 될 일을 뭐 이게 아베노믹스에서 철저히 계획하고 한 건지 아닌지 그것까지 내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했던 엔저 만들고, 그리고 정부가 먼저 투자해서 정부도 사줄 거고, 네가 공장 짓는데 앞뒤로 우리가 길 다 깔아놨어. 그리고 우리가 뭐 미리 설비 투자 다 해놨어. 너만 하면 돼. 이렇게 해놓고 푸시한 그 뒤에 그게 더 빨리 부스트를 킬 수 있는 환경이 아베 때 생긴 거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의 조직 문화를 좀 약간 경직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직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좀 어떻게 긍정적인 면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지. 예. 그러니까 일본은 누가 결정을 해줘야지만 움직이는 문화가 좀 있는데, 확실히 그 결정을 해줬던 것이, 그것도 일관된 흐름으로 계속 결정을 해줬던 것이 효과성이 있었던 것 같아. 바로 거기에서 일본 증시가 지금도 랠리를 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베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카이치가 또 총리가 됐어. 그렇죠. 그리고 다카이치가 하겠다는 전략 전술도 아베의 어나더 버전이야. 연장선이죠. 연장선이야. 그러니 정책이 일관되니까 기업들은 야, 우리 하려고 계획했던 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예측성이 부여되잖아요. 그렇지. 예. 하던 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된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야, 쟤네들 진짜 계속 하네. 그럼 우리도 계속 돈 넣자.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다카이치까지 당선이 돼버린 것들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일본 증시, 물론 일본의 요즘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지금도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랠리를 계속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아, 이게 이번 대통령만 주식 투자에 평소에 관심도 있었고 본인도 젊었을 때 주식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 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 역대 대통령들 중에선 아주 특이하게 주가 주식시장 부양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와서 저도 전 정권과 똑같이 주식 부양하겠습니다 하는지는 이제 천양지차가 되는데, 그렇죠. 네가 보기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주가에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어떻게 봐? 써야죠. 왜? 표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 네. 바로 그거야. 무슨 소리냐면 최근 들어서 변화된 흐름이 하나 있어. 우리나라는요, 아마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실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집에 종합주가지수 부양에 대해서 얘기한 대통령 선거는 역대 없었어. 그렇죠. 오히려 80년대, 70년대, 90년대 주식 투자하면 폐가망신한다. 예. 이런 소리가 많았다고. 그런 얘기 참 많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시장을 대통령이 나타나서 부양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무슨 뭐 도박판이다 이런 시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실제 뭐 정부의 비대칭성도 너무 커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2000년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 사람들이 500만 명 조금 넘는 걸로 더 늘지도 않았어.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여 인구가 근 2천만 명이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성인은 다 한다고 보는 그렇죠.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주식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인식도 안 좋았는데 하겠다는 사람도 500만 명밖에 안 되니 그 짜친 거 괜히 공약 얘기해봤자 긁어 부스럼만 만드니 하지 말자 해서 공약조차도 없었던 투자 시장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 국민 2천만 명 가까이가 나름대로 계좌 트고 종목 한두 개라도 찔끔찔끔이라도 하여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장을 누가 대통령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못 본 척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과거에는 굉장히 지역색이 강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지역색이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극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공략하셨다면 요즘에는 그냥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주제가 거의 통합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중요하지. 자, 이제 진짜 우리가 다른 구태는 다 벗어나고 우리 미래를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염원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런 염원 속에서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이 내 근로소득은 뻔한데 투자소득 늘릴 수 있는 주식시장을 신경 안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 정리를 하자면요. 이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계속 지금 집권당이 연장을 하던 아니면 새로운 당이 뭐 집권을 하던 뭐 어떤 일이 있던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오히려 다음 선거 때 뭘 하는 게 우리나라의 통상적이야? 묻고 더블로 가. 저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걸 2배로 늘리겠습니다. 라고 하던가. 그리고 지금도 금융주들이 들썩들썩했고 또 들썩들썩 더 할 거거든. 금융지주 회사들의 회장은 사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뭔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부합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본인들이 회장직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 하려면 또 역시 자사주 더 적극적으로 지난 회장보다 제가 속도감 있게 더 아예 자사주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부질러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탄력이 붙어버렸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는 이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A부터 Z까지가 너무 다 정치화돼 버렸잖아. 그렇죠. 껐떡하면 나라에서 뭐 하는 거냐, 정당에서 뭐 하는 거냐,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냐. 이건 정말 난 진짜 이게 언젠가 우리나라의 큰 발목 잡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한 지금의 현실이니 그러면 또 주가 좀 떨어지면 다들 기업인들이나 우리는 일본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 또 아니 이번에 새로 서울시장 되실 건데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우리 지역구에 나오실 텐데 주시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를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 또 적극성을 띌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뭐 2000대, 300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돌아가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네. 자, 그것도 비슷하고 그다음 마지막. 이건 일본이 없었던 건데 우리를 따라한 게 하나 있어. 원래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었잖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바꿨어. 그래요. 일본의 요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나름 꽤 견조해. 그리고 꽤 높아.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렸기 때문에 내수가 살질 않았어요. 물건을 이번 달에 왜 삽니까? 다음 달 더 싸지고 내년엔 더 싸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수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일이 요원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2023년 이후 춘투라고 해서 춘투가 뭔지 알지? 봄 임금 협상을 춘투라고 불러. 본 임금 협상에서 30년 내 최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게 2023년 이후부터야.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월급이 늘었네. 소비 지출을 하게 됐고 소비 지출을 하니까 물건 가격도 오르고 또 이런 선순환이 그려진 거야. 이 인플레로 돌아섰으면 기업들은 이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생긴 거야. 이건 일본이 없었다가 생긴 거라고. 그렇죠. 선순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인플레이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견조하게 할 만한 경제적 토대는 있는 거야. 물론 서민들은 자기 월급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소비력이 줄어든 것도 일부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또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연성적인 또 정부의 개입이 있어. 연성적인. 분명 또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 요즘 밀가루와 특정 품목의 가격을 단합하는 뭐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뭐가 직접 또 액션을 취한 게 아니지? 그렇죠. 연성이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눈을 부라리고 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이제 버튼 누르면 튀어나가기 직전인 거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사 먹는 피 제과의 빵이 있거든요. 그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도
예, 그렇죠. 거기 예. 가격이 낮아졌어. 그래요. 가격이 그렇구나. 싸졌어.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한번 해봐야 돼요. 하세요. 모든 빵은 아니겠지만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원래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너무 높은 것은 좀 잡아줘야 다른 데를 그거 좀 빵 가격 줄여가지고 다른 데 또 쓰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데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꽤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워렌 버핏 효과가 일본을 이제 주목하게 만든 거야. 워렌 버핏은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갑부 중에 갑부가 됐어요. 워렌 버핏의 지론이 뭡니까? 안전하게 투자하면 된다. 단 조금 천천히 부자가 되면 돼. 이거야. 그렇죠. 무리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돌다리 두들긴 걸 누가 먼저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면 물론 조금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천천히 부자가 되면 어때? 그렇죠. 그잖아. 그거야. 워렌 버핏.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어록이 많은데 뭐 평생 보유할 자신이 없는 주식은 단 하루도 보유하지 말아라. 뭐 그런 굉장히 이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워렌 버핏이 쭉 지켜봤는데 저렇게 일관되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면 일본의 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영활동, 주주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진짜 이제는 할 수밖에 없구나 판단을 해서 대거 매집에 들어갔고 그걸 보고 또 버핏 형님의 수많은 추종자들인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같이 따라서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외인들이 돌아와서 또 어마어마한 투자 상승이 일어난 거지. 당시 버핏이 투자했던 게 2019년도부터 일본의 5대 종합 상사야. 미쯔비시, 미쓰이, 이토추, 그다음에 마루베니, 스미토모. 왜? 이 종합 상사는 일본의 모든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종합 상사에 갖다 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이거 괜찮은 건데 알겠어요. 우리가 외국에 갖다 팔아줄게. 이 역할을 하는 곳이란 그렇죠. 말이야. 상사죠, 상사. 그런데 일본의 전방위적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 경영 활동에서 제품 혁신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바깥에 팔려고 했는데 엔저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괜찮아졌어요. 가격 제품도 좋아졌고 안 팔릴 게 아니네. 그런데 그걸 하는 종합상사는 그럼 얼마나 매출이 잘 올라가겠어. 그렇겠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일본의 가장 중추적인 신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망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란 말이야. 특유의 워렌 버핏의 보수성이 이 회사들에 주목했고 그래서 버핏이 왜 이걸 주목한 거야 해서 주주서한이라든가 주주총회에서 물어봤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 또 거기 참여해서 또 버핏 얼굴 한번 보러 가잖아 다들. 그렇죠. 봤더니 그런 거였어?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추종하거나 이런 일본 회사들 더 찾아보자 해서 또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뭐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저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0이나 15,000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런 미래가 진짜 실현되려면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몇 개가 더 있어. 자, 그럼 일본과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껍데기만 남은 회사들이 좀 있어. 네, 그럼 많이 있죠. 실제 경영 활동도 잘 안 하는데 뭐 맨날 무슨 테마 생기면 저희 메타버스 회사입니다. 저희 무슨 로봇 회사입니다. AI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썰만 풀어. 이름 자꾸 바꾸잖아요, 또. 그리고 나도 상대 나왔기 때문에 뭐 내 주변에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고 경영학과나 이런 거 다닌 사람들 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는 야 정호야 우리 회사가 사실 실질은 껍데기만 남아서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요즘 우리 회사 시총도 3,000억이 됐어.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그럼 이런 거는 언젠간 뽀록 나지 않겠습니까? 테마라는 것도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솎아내줘야 잡초를 뽑아줘야 그렇죠. 양질의 그 원의 작물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자랄 거 아니야. 원래 주변 거 다 솎아내 주잖아요. 그렇지. 바로 지금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거 솎아내는 작업을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야. 다 주주들 손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일부
그런 걸 하겠다라고 엄포놨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 자, 지금 부동산으로 돈 흘러가기에는 딱 끊어놨어. 부동산 어설프게 들어왔다 너 된통 당한다. 이거 엄포놨다고. 그러면 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데 종목이 내가 10개, 20개 뭐 잔뜩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가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정부가 잡초 솎아내겠대. 야, 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혹시 이것도 잡초로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잡초로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겁이 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상폐되면 이거 완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정리하고 어디로 모인다? 최우량이나 그렇죠. 가장 코스피. 선도하는 회사들로 몰릴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지금도 코스피가 반도체 일부 회사를 빼고는 아직 5천도 아니야. 지금 4천 중반, 4천 초반 이쯤 왔다 갔다야. 즉 반도체 회사 2개를 비롯해서 몇 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견인되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가 6천이 넘은 거지. 네. 나머지 전방위적인 거는 아직도 4천대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속가냄을 하면 그 돈들도 지금 정해진 미래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게 몰려서 주가가 확 올라가면 볼만하겠다. 볼만해. 제가 지난 시간에 제 바램을 담아서 보수적으로 이제 10,000포인트까지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워렌 버핏과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은 우리 코스피에서 개인만 사고 있어. 외인은 안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외인이 들어와. 어우, 그러면 놓져야죠. 살아있네. 응? 네. 어. 또 규모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지. 네. 자,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것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